2012년 11월 16일 오하이오주 윌로비 힐스. 911, what is your emergency? You need to get off the radio, Julius. What is going on? Who had the knife? My sister, and I just woke up because I was yelling. 2518 Chagrin Drive. I need units at 2518 Chagrin Drive. I have a female yelling on the phone. Someone else has a knife. Okay, this is your sister? Yeah, and she's doing my mom with a knife. Will you please tell me? She's doing what to your mom with the knife? You need to take a deep breath for me so I can understand you. No, I did. I'm going to tell you. You need my mom to the doctor, please. 2518 Chagrin. I'm going to try and look up a history. What, does your sister still have the knife? Yeah. And what is going on there? I don't know. I just woke up. Okay, who am I talking to now? Her daughter. Okay, and what's going on there? Who has the knife? My sister. Okay, does she still have Hey, it? Mom? Okay? What happened? What's going on? Hold on. You're going to have to take a deep breath. I cannot understand you. Why is your mom going to die? What happened? I don't know. Is someone hurt? I'm still my mom. She your mom? Yeah. Is she breathing at all? Does she hear her? Where's your sister at? Sounds like she's still in the house. All I got was the sister has a knife. Where is your sister? Where is your sister? What? I got everyone looking for you, honey. Where is your sister? 몇 년 후에 사브리나의 인터뷰. We're the picture perfect family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it was completely different. I was in a very delicate state. I was in love with this man, what I thought was love.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한 죄로 무참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살인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며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 사건의 주범이라 주장하고 있죠. 이번 사건 파일을 모두 시청한 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과 범인의 최근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2021년 케빈 노플의 오하이오주 카운티 마지막 항소기각서를 입수 분석하였고 MBC 프로그램 데일라인 2013년과 2018년 방송을 참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사건 파일에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번 한 주도 다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엄마 리사 노플 1972년생 사건 당시 41세였던 리사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아이 메건을 홀로 키우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녀는 주로 부모나 어른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죠. 그녀의 원래 천성이 워낙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녀 홀로 여자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기에 항상 어떤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친구 소개로 1969년생, 사건 당시 44세, 구급차 운전과 여러 짐을 싣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사 일을 하고 있었던 케빈과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케빈도 전처 사이에서 코디라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둘은 첫 데이트 때부터 서로 강렬하게 끌리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교제를 시작해 그 다음 해인 1년 후 2006년 그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서로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만난 재혼가정이었기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남달랐고 그 감정에 매우 충실했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그 둘의 사랑스러운 딸 헤일리를 낳게 됩니다.
헤일리와 메건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었던 리사는 케빈과 상의 끝에 헤일리가 2살이 되던 해 또 다른 아이를 집에 들여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눠주자고 결심하는데, 그녀는 당시 16세였던 사브리나 주닉, 포스터 케어, 즉 미국 위탁가정 시스템의 양녀로 그녀를 자신의 가정으로 맞이합니다. 사브리나 주닉. 1994년 10월 27일에 오하이오에서 태어난 사브리나 주니크는 그녀의 부모 수잔 에드워즈와 마크 주니크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사브리나의 부모들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매우 심했던 사람들이었고, 사브리나가 어릴 때부터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죠. 사브리나가 태어나기 10년 전 엄마 수잔은 절도죄로 6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하기도 했고, 아빠 마크는 그녀가 태어났을 때 무렵부터 조현병을 앓았고 클리브랜드에서 10대 학생에게 마약을 공급하다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6년 그녀가 2살일 때 아버지 마크는 엄마 수잔을 때려 가정폭력으로 구속이 되었고, 사브리나의 양육은 그녀의 외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런 가정환경으로 인해서인지 사브리나는 4살 때부터 ADHD 진단을 받게 되고 다른 또래들과 관계를 쌓는 것에 매우 힘들어했죠. 그녀는 할머니의 보살핌 안에서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의 위클리프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그곳의 한 프로그램 안에서 그녀의 행동발달 문제를 치료받으며 정상적인 여러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또래의 친구들과는 관계를 맺기 어려워했고, 가끔씩 엄청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실제로 다른 많은 친구들과 물리적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씩 학교를 안 나오기도 하죠. 그리하여 사브리나가 15세 때 일반 고등학교 시스템을 포기하고 도시 외곽 페인스빌에 위치한 그룹홈에서 따로 고등학교 수업 및 행동 발달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 2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그룹홈들과 주정부에서 담당하는 여러 치료시설들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17세 때 정식적으로 그녀는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 여러 정신과적 병명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의 따스한 보살핌과 치료가 필요했던 사브리나는 2011년 7월 비로소 그녀의 나이 16세 때 오하이오 윌로비 힐즈에서 2딸을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던 리사와 케빈의 위탁보호 가정의 양딸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탁보호 시스템은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자신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아이들을 정부의 보호 아래 다른 화목한 가정이 위탁받아 키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탁 가정의 품으로 들어간 사브리나는 자신의 고등학교 마지막 시절을 이런 화목한 가정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컸고, 위탁 가정의 엄마였던 리사 역시 사브리나를 항상 물적이나 심적으로 지지하고 많은 도움을 주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케빈은 여러 공장 자재나 실료품들, 큰 짐들을 옮기는 트럭 운전수였고, 한 번 나가면 며칠씩 여러 주들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상 그는 가정의 세심한 일에는 관여할 수 없었고, 가정의 큰 틀에서 식구들을 물적으로 서포트하고 아이들에게 자상한 말들을 자주 해줄 뿐이었죠. 그들의 집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방 3개짜리 깨끗한 하우스에 넓은 정원과 뒷마당이 있었고, 뒷마당에는 그네, 미끄럼틀, 트램펄린이 있어 아이들이 매우 즐겁게 뛰어놀 수 있었던 집이었죠. 새로운 가정으로 들어간 사브리나는 새로 생긴 동생들을 너무 이뻐하며 셋이 몇 시간이고 뒤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브리나는 특히 2살짜리 막내 여동생 헤일리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죠. 그리고 사브리나가 그들의 집으로 들어간 지 약 5달 만에 그녀의 학교 성적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좋아졌고, 그녀의 정서적, 정신적 상태도 매우 안정적으로 변하고 호전됩니다. 그 당시 사브리나는 단 한 번의 지각도 없는 성적도 상위권인 학생이 된 상태였고, 심지어 자신의 선생님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 미용 쪽 학교에 대한 리스트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곧 사브리나는 위탁가정의 엄마 리사가 자신은 그녀의 친딸이 아니기에 2딸들과 매번 비교했고 자신만을 유독 차별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롯이 사브리나의 일방적인
toward Kevin. She was fascinated with Kevin. She seemed a little vivacious in my eyes, flirty, like flaunting herself. 그리고 2012년 봄부터 케빈과 사브리나는 육체적인 관계로 점차 발전합니다. 이 관계의 진술은 추후 사브리나의 인터뷰로 확인되죠. It all started not with sex, but with massages because he was a truck driver and his legs would cramp, so it was inner thigh. Then it progressively got into sex. Does he ever tell you, hey, you can't tell anybody about this? All the time. Did he say what would happen if you told Then him? you'd be taken out of my care and I could lose my foster parent license. What did you say in response to that? I would never do that. Okay. Tell on him. 어느 날부터 케빈이 사브리나의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안 나오거나 밤늦게 자신의 딸 사브리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며 그녀의 방에서 하루 동안 자고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브리나에게 용돈을 주며 그녀의 독사진을 얻어 그가 장거리 출장을 갈 때마다 지갑에 껴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내 리사는 단지 자상한 남편인 케빈이 보살핌과 위로가 필요한 위탁받은 딸 사브리나를 매우 아끼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해 2012년 여름부터 리사와 케빈의 사이는 급속히 악화됩니다. 그 둘의 친한 지인과 가족들도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리사의 마음속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둘은 아이들에 대한 양육관 차이, 매번 가정의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리사였고 케빈은 직업상의 이유로 항상 가정에 소홀했던 점들, 이런 점들이 도화선이 되어 자주 다투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추후 이때 당시 서로 이혼까지 거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케빈은 리사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과의 비밀관계를 맺은 딸 사브리나와는 헤어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셜워커, 사회복지사에게 찾아가 자신의 위탁가정 양육권을 이혼 후에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상담받기도 하죠. (2012년) 그해 여름부터 리사와 관계가 나빠진 딸 사브리나를 아침 일찍 자신의 차에 태워 고등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끝나고 픽업도 아내 리사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모두 하기 시작합니다. 추후에 사브리나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그 이유는 모두 성적인 이유였으며 차와 여러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몇 달 후 2012년 11월 16일 오하이오주 윌로비 힐스, 밤늦게 몰래 엄마 리사의 방으로 침입한 사브리나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던 칼로 그녀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What is going on? Hello? Stabbing my mom with a knife, and she's bleeding her. I was hearing screaming. I was also hearing the dog barking. And I was like, what the hell is going on downstairs? So I walked down there and breathed to death. 그리고 그녀는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되죠. 체포되고 약 10시간 후 오하이오 경찰서. I mean, I've never tried to hurt her, never had any thoughts of hurting her. Yeah, it's been emotional and mental abuse from her to me. She put her hands on me, not fighting, but restraining me because I wouldn't give an iPod to her. And I don't know. I don't know. She never seemed to like me, and she's been wanting me out of the house. What's your thoughts on how Lisa is not alive now? What? What is your thoughts on that she is not alive? Maybe you didn't understand. That's what we're talking to you about. She didn't tell me. You said that. You should have told me I did it. Yes. But most of that blood was probably hers. That's why we need you to concentrate and think about what happened. There's always two sides to every story.
and we want to know what you had to say about it. And we know you were there. You know, there were officers that got to the house after they were called. So we just need you to focus on what happened. You know you were doing homework, and you know you got yourself to the bedroom to get the medicine. What you need to do now is bring it all together and think real hard about maybe what happened next. And then that'll explain how you got some wounds to your hands. Okay? What's gonna happen to Haley, Megan, and Kevin? What's gonna happen to Haley, Megan, and Kevin? Haley, Megan, and Kevin are all safe. They're at home right now. Anything coming back? No. Recall coming out of the bedroom with a knife in your hand? No. Well, you had a knife. And you stabbed Lisa. I did. Yes, you did. And Megan called the police. That can't be true. Bree, it is. I'm sorry. 그녀는 치료 과정 중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으며 자신의 손이 왜 이렇게 다친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합니다. 한마디로 리사를 공격했던 장면, 그녀를 살해한 기억이 없다며 트라우마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리사와의 안 좋았던 기억들은 매우 상세히 진술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추후 약 2년 동안 지속되었던 재판에서 결국 사브리나는 30년 후에나 가석방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2042년 6월달이 되어야 가석방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선고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재판 내내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사브리나 주니크와 관련된 항소기각서의 문서로 입증된 사실관계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브리나가 말하는 재판이 시작되고 사브리나의 모든 진술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살인의 주범은 따로 있다며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 주범은 양아버지 케빈. 케빈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2012년 8월부터 케빈은 딸인 사브리나를 성적으로 그루밍하는 동시에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몇 달간 사브리나에게 자신은 그녀의 엄마 리사와 이혼을 하게 될 것이고 사브리나, 너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재혼을 하게 될 두 번째 부인이 될 것이며 너의 사랑스러운 두 동생 중 너가 가장 아끼던 헤일리와도 같이 오손도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완벽한 계획에 있어 한 가지 오점은 자신의 아내 리사라고 계속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2012년 10월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사브리나를 픽업해 집으로 가는 도중 집 근처 상가 주차장에 갑자기 주차를 한 뒤 딸인 사브리나에게 갑자기 흐느끼며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엊그제 너의 엄마인 리사와 엄청 다투었고 그녀와의 싸움 때문에 자살 충동마저 들게 되었다. 그리고 덧붙여 만약 리사만 우리 인생이 없어진다면 너와 나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리사 앞에 들여놓은 약 10억 원의 생명보험금이 나와 우리는 다같이 유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케빈 자신이 준비해온 칼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제발 그녀를 좀 없애주면 안 되겠냐며 이렇게 가서는 자신이 정말 자살할 것 같다며 만 17세인 어린 양딸에게 울며불며 빌기 시작합니다. 사브리나는 순간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그와 입맞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설명은 추후 재판 당시 사브리나의 진술이었고
그리고 얼음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시도하지 말아달라며 친구인 사브리나를 말리기도 하죠. 하지만 사브리나는 이미 자신의 위탁가정 아버지이자 자신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케빈과의 달콤한 미래에 취해 있었기에 계속해서 리사를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7일 그녀의 나이 정확히 18세가 되던 날 법적으로 그녀는 그 위탁가정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미리 위탁보호 명령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 메인 이유는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이 가정의 보살핌을 더 받고 싶다는 이유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위탁보호 연장은 승인되었고 그녀는 약 6개월 더 그들의 가정에서 더 지낼 수가 있었죠. 만약 이때 위탁보호 연장이 승인되지 않았더라면 리사는 아직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요 피의자 사브리나의 일방적인 주장, 케빈의 변호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직 사브리나와 그녀의 친구의 진술만으로 이렇게 무고한 한 사람을 공범이나 사주한자로 몰면 안 된다며 케빈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물질적 증거가 있다며 사건이 일어나기 약 2주 전부터 케빈과 사브리나가 나눴던 문자와 전화 수신의 데이터 횟수를 공개합니다. 그 횟수는 무려 약 1,500건의 전화와 문자, 하나하나 어떤 문자와 전화가 오고 갔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오고 간 것 자체가 이 살인을 서로 공모했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주장합니다. 그리고 2주 후 2012년 11월 16일 둘째 딸인 메건의 비명과 함께 911로 한 통의 이 신고 전화가 걸려오게 된 것이었죠. 그 당시 집안에는 여느 때와 같이 아빠인 케빈은 장거리 트럭 운전 일을 하고 있어 부재 중이었고 엄마 리사 그리고 3명의 딸들만이 집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13세였던 둘째 딸인 메건은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황급히 2층에 자신의 방에서 소리가 났던 1층 엄마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 방에는 스키 마스크를 한 사브리나가 엄마의 리사에게 마구 칼을 며 공격하고 있었죠. 뒤에서 메건이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브리나는 15인치짜리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너무 무서움을 느꼈던 4살짜리 막내 동생 헤일리는 자신의 방 옷장으로 숨어버렸고 리사가 사망할 때까지 둘째 메건은 필사적으로 사브리나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자 그녀는 911로 신고 전화를 한 것이었죠. 추후 리사의 시신을 검시한 경찰은 그녀의 몸에 약 178군데의 있었으며 그녀의 손과 팔에는 저항은으로 보이는 여러 형태의 같이 남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죠. 상처들은 주로 그녀의 상체, 목, 그리고 머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빠인 케빈은 오하이오와 미시간의 경계를 달리고 있었고 일을 끝마치고 새벽 늦게서야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살인조사를 하고 있는 순간이었고 경찰은 집에 귀가한 케빈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케빈은 경찰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아내의 신상에 대해서 묻는 대신에 아내가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해 먼저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이때의 순간이 살짝 의심스러웠다며 추후 이 사건 경찰이 진술하기도 하죠. 그리고 체포된 사브리나는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칼을 쓸 때 여러 부상을 입었던 자신의 손을 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10시간 후에서야 비로소 그녀는 바로 경찰 신문 조사실로 오게 된 것이었죠. Yesterday? Getting done with my homework? Getting, I don't know, and that's it. So going to bed. And we're at home.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It was Kevin Knafel, my foster father. It was Kevin's idea, and it was talked about after we were having sexual relations, and him and Lisa were having problems in marriage. He wanted to get a divorce, but Haley, which is a 3-year-old daughter of his and her, was in the picture, and he wanted full custody. She would get custody, or it would be shared, and he didn't want that happening. So the alternative was for this to happen. 하지만 첫 신문에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출두한 케빈은 약간 말이 달랐습니다. Kevin, do you know anything that was happening at the house the night before you left for work that night? Well, hang on a sec. We just talking about his wife's work. What's going on at the house the night before is not his wife's work. Okay. Where does your wife work at? County Children's Services. What does she do there? She was a social worker for the children's
affecting this guy. Were you and Lisa in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a divorce? Okay, now we're getting outside the, 사브리나 역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재판장에 출두해 눈물로 호소하죠. I just raised the knife up and went down on her. Why is it that you could violently and brutally, repeatedly, 178 times? Because I was manipulated to do it. By who? Kevin. 케빈의 변호인들도 지지 않고 사브리나의 단독 범행을 주장했고 그녀와 케빈 사이에서 무엇인가 성적인 행위나 문제가 될 만한 관계는 아니었다 주장하죠. 약 8명의 포스터 케어 관계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이상한 관계를 보고 상부에 보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만들기 위해 메신저 사브리나 자체를 공격 신문하죠. 그리고 배심원단들은 이 모든 정황과 증거, 진술들을 듣고 판결을 위한 약 10시간의 숙고 시간에 들어갑니다. Have a verdict. Guilty on all counts. Guilty. Sexual battery is charged in the indictment. Guilty of conspiracy to commit aggravated murder. Guilty of complicity to aggravated murder is charged in the indictment. 그리고 결국 케빈은 그에게 적용된 8가지 혐의 모두 유죄를 받고 30년형을 살아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사브리나 역시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그녀도 약 30년 후에나 가석방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죠. This is really just betrayal on top of betrayal on top of betrayal, isn't it? I mean, you got Kevin betraying Lisa, Sabrina betraying Lisa. Then you have Kevin betraying Sabrina, and ultimately Sabrina betraying Kevin. Yeah. It's a perfect circle. 마지막으로 과연 사브리나의 말 전부가 진실이었을까요? 그녀가 리사를 살해한 지 약 10시간 후에 치료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How do you get along with Kevin? Kevin and me are cool. I mean, he's more the one that helps me out. Because this has Megan to deal with. Megan has mental instabilities herself. Okay. And so we made agreements a long time ago that if I need anything, that I could go to Kevin. And if it was major that she needed to be involved in, then he would ask, but not to be concerned about small things. Because it's already stressing her out because of her job and Haley. How about with Lisa? How do you get along with her? Me and Lisa have never been the best. I mean, I've never tried to hurt her. Never had any thoughts of hurting her. Yeah, it's been emotional and mental abuse from her to me. She put her hands on me, not fighting, but restraining me because I wouldn't give an iPod to her. And I don't know. I don't know. She never seemed to like me, and she's been wanting me out of the house. I recall coming out of the bedroom with a knife in your hand. No. Well, you had a knife. And you stabbed Lisa. I did. Yes, you did. And Megan called the police. That can't be true. Bree, it is. I'm sorry. 사브리나는 이 자리에서 엄마 리사를 약 178번 었던 순간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케빈과의 관계나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함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전반을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오하이오 교도소에 죄소 중인 사브리나 주니크는 2042년 가석방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2월 리사의 두 딸 메건과 헤일리는
엄마 리사의 사망보험금 약 10억 원의 돈을 받게 되었고 두 딸들 모두 현재 외할머니와 이모들 손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I'd like to say, Lisa, we miss you, and you, Kevin, what a piece of crap you are. Yeah, Mr. Zanoa, I realize your emotions are great, but I would ask that you please restrain yourself and just address. You are a Yes, sir. weak individual. Objection, Your Honor. Mr. Zanoa, continue. Someone who thought they could be a man in a man's world. Objection. You had The to. purpose of sentencing and hearing from the victims, Your Honor, is not to belittle the defendant. I understand. Thank you. Yes, and there are two girls that go through pain every day because of him. He thought he could do some heinous act that would take someone's life away from two little girls. And I hope, Judge, that you will give him the maximum sentence. Because my daughter and my daughter's sister think about their mother every day. And I sure hope that you think about what you did in jail. And I hope you rot in jail the rest of your life.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